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수백 가지의 생각과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 에너지는 사람이 발생시키는 진동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가리켜 기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주파수라고 하죠. 이 에너지의 파동이 모여 나를 둘러싼 파장이 되고 이것이 곧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은 이 운을 어떻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운의 알고리즘. 이 책의 저자는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있겠지만 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안 될 운명도 잘 될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 소나무 여러분 모두 잘 될 운명이 시작될 겁니다.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 운이 바뀌는 징조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4가지로 알아챌 수 있다. 첫째, 하늘의 운이다. 어찌 보면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방해물이 생긴다면 하늘의 운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땅의 운, 풍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기운인 풍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로 잘 풀렸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만일 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좋은 터인 것이고, 안 좋아진다면 나쁜 터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 셋째,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베풀어주려 한다. 즉, 귀인들이 주변에 모인다. 반대로 나한테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는 인색한 사람, 맨날 우는 소리만 하는 사람,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 등만 자꾸 모인다면 지금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넷째,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이다.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다면 운이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면 운이 좋지 않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게 만들고 표정도 밝게 지어보자. 그러면 귀인이 오게 되고 귀인의 좋은 운 덕분에 운이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촉이 좋은 사람도 틀릴 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불길하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둘러싼 운의 흐름을 읽고자 할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운은 크게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지만 행운을 잡는 것도 복이고 불운을 피하는 것도 복이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퀀텀 점프를 하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다. 운이란 흐름이다. 태양계 행성들이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발생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 행성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 생명체들이 받는 에너지도 변화하게 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지만 그 에너지를 받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선인장은 강한 햇볕에서는 잘 살아남지만 비를 많이 맞으면 죽는다. 거북이는 땅에서는 기어다니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친다. 마찬가지로 운의 흐름이 나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것이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순응한다면 나쁜 운은 없다. 바다 위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순풍이 불면 돛을 올리고
태풍이 올 것 같으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재정비를 하면 된다. 운의 흐름을 모르고 거스를 때, 즉 태풍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기어이 뚫고 가려고 할 때 운이 나쁘다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는 열다라는 뜻으로 개운은 말 그대로 운을 연다는 의미다.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첫째, 운명을 이동시키다. 이민, 이사, 이동. 한국에서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없어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손님이 있었다. 그곳에서 요리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돈을 모아 세계적인 요리 학교를 들어가게 된다. 그는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모은 돈과 요리 학교 졸업장을 갖고 한국으로 금이 환영해 신도시의 상가를 얻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프렌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기세가 꺾인 상권에 막차를 탄 것이다. 거리는 황량했고 손님은 오지 않았다. 적지 않은 월세, 인건비, 식재료비, 대출 이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급한 마음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까지 당하게 된다. 결국 캐나다에서 모은 돈은 1년 만에 바닥이 났고 마음의 상처만 남아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캐나다로 떠나게 된다. 다시 돌아간 캐나다에서 그는 보조 요리사로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고 귀인을 만나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가 되었다.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영주권도 취득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사무실, 국가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늪에 빠져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격이다. 둘째,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다. 이직, 이혼, 이별. 직장 상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가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알 수 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휴직을 한 손님이 있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직장 다닐 때의 초췌했던 안색이 휴직하는 동안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달이면 휴직 기간이 끝나서 복직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회사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당장의 생계와 경력 때문에 사직이나 이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내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여파로 인해 건강도 해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 손님은 복직했지만 결국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연봉과 경력을 포기하고 이직했다. 선생님, 제가 무엇 때문에 그 회사에서 숨막힌 삶을 살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서 다행이죠. 군대에 가면 유독가스 유출 상황에 대비해 화생방 훈련을 한다. 화생방 훈련실에 들어가면 가슴이 꽉 막혀오면서 눈과 코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나에게는 15년도 더 지난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고통이 생생하다. 훈련이 끝나고 화생방 훈련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맑은 공기에 가슴이 뻥 뚫리게 된다.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은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이직, 이혼, 이별을 통해서 곧바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의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문 밖에는 잘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셋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다. 다이어트, 성형, 패션. 개인 의상 코디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그 사람에게 맞는 예쁜 옷을 추천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한연대 공주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죠. 그는 예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말투가 당당하고 교양 있게 변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짝다리를 짚고 껄렁껄렁한 자세를 취한다. 옷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외모의 변화는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손님 중에 개그우먼 지망생이 있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때까지 개그우먼으로는 성취가 없었다. 그즈음 그녀는 약간의 체중 조절을 했는데 그 결과 재연 배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그 손님이 상담소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다른 손님이 온 줄 알았다.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다이어트와 성형시술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아이고 이거 왜 그렇게 부끄럽죠? 대화를 나눠보니 예전의 호탕한 웃음은 그대로였다. 그날은 이전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연애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그게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모태솔로였던 그녀는 헬스장에서 만난 멋진 남자와 예쁜 연애를 했다. SNS상에서 인기 있는 커플로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기도 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한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것은 에너지 파장과 귀인 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될 운명을 향해 날갯짓을 하게 만들어준다. 누에 고치를 벗고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펴는 것처럼. 넷째,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새로운 경험, 도전. 내가 개그맨 준비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우차사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선배가 내게 밥을 먼저 먹자고 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그의 집에 가보니 방 안에는 종이 캔버스, 물감, 이젤 등 미술 도구들이 있었다. 선배님,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나 미대 나온 남자야. 선배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원래 내성적인 미대생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장기자랑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난생 처음 느꼈지. 그래서 개그맨이 되었고 나름의 성공을 했다. 지금은 그림 그릴 때보다 훨씬 행복해. 만일 그 선배가 장기자랑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평생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군대에서 타로 카드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껏 내 재능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런 확신은 오산이다. 나의 수십 개의 모습 중 하나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에는 수백, 수천 번의 삶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로 성공 후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기억을 깨웠기에 그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 예상치 못한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이다. 운성비를 높여주는 말의 힘.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처음으로 대만으로 3박 4일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의 일이다. 귀국하시는 날 공항으로 내가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로 했다. 아버지는 공항버스를 타면 집 앞까지 오는데 뭘 굳이 멀리까지 가냐고 하셨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아들이 직접 모시러 가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이 분명했고 친구분들에게 자랑거리도 될 것 같았다. 집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왕복 3시간 거리였다. 기름값 10,000원 정도에 오고 가며 운전하는 나의 작은 수고만 들이면 어머니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으쓱함을 누리실 텐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나의 계획을 알게 된 당시의 여자친구가 이런 조언을 덧붙였다.
공항에 가면 도착하는 사람을 찾을 때 쓰라고 준비해 놓은 종이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쓰면 어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쓰인 종이를 들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입국장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그렇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증샷까지 꼭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자친구가 일러준 환영 문구를 종이에 써서 입국장 앞에 들고 서 있었다. 30분 정도 서 있는데 마치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함께 입국장 문을 지나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반가워하시더니 이내 내가 들고 있던 종이의 문구를 보시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다. 나는 어머니 친구분께 부탁을 드려 환영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여자친구에게 보냈다. 그전까지는 쑥스럽기만 했는데 막상 행동하고 나니 뿌듯함이 차올랐다. 며칠 뒤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나와 함께 찍었던 그 인증샷으로 바뀌어 있었다. 해외여행을 가서 찍었던 사진들보다 그 사진이 가장 좋으셨던 것이다. 이 일은 지금껏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기억한다. 당시 현명한 조언을 해준 그때의 여자친구는 지금의 아내가 되었다. 요즘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인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여기에서 착안해 나는 운성비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다. 운성비는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내게 환영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입국장에서 어머니를 맞이해 드렸던 행동은 작은 행동으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한 셈이니 운성비가 아주 높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기억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니 운을 끌어올린 일임에 분명하다. 운성비를 올리는 좋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나는 긍정의 표현을 추천하고 싶다. 감사 표현, 사랑 표현, 격려 표현 등 긍정적인 표현은 운을 끌어올린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만이나 지적 같은 부정의 표현은 잘하지만 감사와 격려 같은 긍정의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다. 긍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습관화해보자. 운이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 운도 더불어 좋아진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다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부모님께 보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눈 딱 감고 한번 보내보자.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엄마, 그동안 저를 건강히 잘 키워주시고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힘든 일 다 이겨내시고 가정 지키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말로 전달하면 제일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선은 문자 메시지부터 보내보자. 생각보다 진한 감동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모님의 답신이 되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좋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큰 돈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진다. 물론 감사한 분을 떠올리며 선물을 사는 등 돈을 조금 투자하는 것도 좋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물론 첫 시작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하지만 습관으로 정착하면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오게 된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로 인한 피해의 충격을 자동차 에어백처럼 흡수해준다. 우리는 운성비 있는 행동으로 잘 될 운명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반대로 운성비를 나쁘게 하는 말도 있다. 기껏 누군가를 도와줘 놓고 상대방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서운함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다. 또는 상대를 걱정한다는 미명으로 어설픈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 사람을 위해 쌓아 올린 그동안의 99가지 공덕이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이라는 한자의 구성을 잘 살펴보자. 상단에는 귀, 이와 입, 구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나갈 정이 자리하고 있다. 즉 바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이 곧 성인이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기란 쉽지 않다. 이 말은 곧 바르게 듣고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듣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해왔다. 생각해보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바로 듣지 못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할 때는 바로 말하지 못한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바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요컨대 상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말하면 된다. 이는 곧 배려다. 바르게 듣고 말한다는 것은 곧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말한다는 것이다. 운성비에 가속을 붙여주는 연료도 있다. 센스와 유머다. 개그맨 활동을 할 때의 일이다. 당시 우차사의 인기 코너에서 활약하던 개그맨 선배와 식사를 하러 삼겹살집을 가게 되었다. 한창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던 중에 두 분의 여성이 그 개그맨 선배에게 다가왔다. 어머나, 저 팬이에요. 혹시 한 번만 웃겨주시면 안 돼요? 어쩌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개그맨 선배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당시 자기 유행어 톤으로 싫은댕? 꺼질랭? 하고 응답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잠시 후 선배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회도야, 여기 뚜껑 안 딴 소주 한 병을 저쪽 테이블로 갖다 드리면서 저분들한테 나를 보라고 해. 나는 선배가 시키는 대로 두 여성분에게 소주병을 가져다 주며 개그맨 선배 쪽을 보시라고 했다. 그러자 선배는 자신의 소주잔을 들면서 느끼하게 윙크를 했다. 바텐더를 통해서 미녀에게 칵테일 전달하는 영화 속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장소가 삼겹살집이고 칵테일이 소주병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웃음보가 터진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우리 일행을 은근히 쳐다보고 있던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까지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만일 그때 그 선배가 여성분들의 웃겨달라는 요청에 정색을 하며 지금 식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웃겨달라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분명 전혀 다른 에너지 파장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내가 기억하는 모두가 즐겁고 유쾌했던 그날의 장면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든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진다.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면서 춤출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에너지 파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유연함이다. 유연함은 센스와 유머로 만들어진다.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지는 이유. 몇 년 전 12월의 어느 날 출판사를 운영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파주의 도서 물류창고에 책 재고 정리를 하러 갔다.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왔다. 물류창고에는 원래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외부인은 우리밖에 없었다. 책 정리를 2시간쯤 했을 무렵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양손에 고기 선물 세트로 보이는 것들을 가득 들고 내렸다. 작가님이네. 알고 보니 그분은 그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님이었다. 자기 책을 관리해주는 물류창고 직원분들께 연말 선물을 주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30분 넘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직원분은 책을 정리하던 우리에게도 그 작가님을 소개해 주었다. 짐작하건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그 작가님의 책을 배송할 때면 아무래도 다른 수천 권의 책들보다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부터 사랑을 받고 출발하는 책이니 당연히 많은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업이나 대학 특강이 끝나면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을 사서 그 자리가 성사되기까지 애를 써주신 고마운 분들께 순차적으로 택배를 보낸다. 선물이라고 해야 대단한 것은 아니고 과일, 한과, 육포 같은 먹을거리다.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나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몇 배로 더 좋은 일이 되어 다시 되돌아옴을 경험했다. 또 나는 상담소에 갈 때마다 빵과 우유를 사서 건물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 2분께 드린다. 그 덕분일까? 내 상담소가 있는 건물은 주차장이 만차일 때가 종종 있는데 내 손님이라고 하면 경비 아저씨들께서 없는 자리도 만들어 주신다. 또 상담소 오픈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내가 부재 중인 것을 모르고 오신 손님들께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두 경비 아저씨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셈이다. 손님들이 나를 만나기 직전에 경험하는 일련의 상황들은 나와 손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상담을 하러 왔다가 건물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주변의 골목을 돌다가 어딘가에 차를 긁히기라도 한다면 상담을 받기 전부터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손님이 갖게 된 부정적인 감정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진다. 두 경비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내 상담소를 찾는 손님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내게 오는 것이다. 베품은 2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처럼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만일 베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베품의 수단이 꼭 돈일 필요는 없다. 부모님의 어깨와 다리를 한 번이라도 주물러 드리는 것,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도 베품의 한 방식이다. 직장 동료가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일이 많아 보인다면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베품이다. 나의 좋은 에너지 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든 방법이 베품인 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즉 선행이다. 봉사활동, 기부, 나눔 등 선행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운의 알고리즘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선행으로 세상이 밝아졌다는 것을 느낄 때 내 영혼이 치유되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파장이 좋아진다. 내가 세상에 뿌린 선행은 이번 생에 내게 직접적으로 돌아오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한 식품회사의 회장님이 4천여 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다. 그 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회장님의 손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영상 밑에는 할아버지인 회장님 덕분에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사람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주역의 문헌전에 실린 적선지가 필요여경, 즉 선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는 구절이 떠올랐다. 뻔한 말 같지만 진리이자 주역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그 회장님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두고두고 그 회사의 상품을 볼 때마다 언론에서 그 회장 일가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 기업이 잘 되었으면, 저 가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행운과 안녕을 빌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에너지 파장이 비옥해진다. 베품의 반대는 인색함이다. 인색함은 에너지 파장을 메마르게 한다. 사막에서 식물을 살기 어렵듯이 메마른 파장 안에는 사람이 머물기 힘들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은 많은데 인색해서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다. 열심히 사는 그를 기특하게 여긴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고 특히 한 지인이 좋은 제안을 해준 덕분에 그는 소위 대박이 났다.
하지만 그 청년 사업가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지인에게 별다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베품도 습관이고 패턴이어서 많이 받아본 사람, 많이 해본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여유가 생긴 후에도 이전의 습이 남아있어 남들에게 베품의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자, 잠시 멈추고 이제까지 내게 도움을 건네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고마워했는가? 나는 그들만큼 남들을 돕고 배려했는가? 지금까지의 내가 인색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베풀려고 노력하면 된다. 오늘 당장 매일 집 앞까지 소중한 택배를 배달해주는 고마운 택배기사님을 위해 음료수 한 캔을 현관문 앞에 놓아보자. 작은 베품의 행동으로 에너지 파장이 미세하게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키워드는 감사함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나는 유년 시절의 고생을 통해 감사함을 배웠다.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이와 정답게 살을 부비면서 편안히 잠드는 것, 화창한 어느 날 시원한 반팔을 입고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미풍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내 안에 감사함이 충만하면 에너지 파장이 편안해진다. 요즘은 삶이 더 각박하고 치열해지면서 내면이 편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편안한 파장의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 사막 위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박복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다. 불평불만은 에너지 파장에 가시가 돋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든다. 외로워지면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한 정도를 느끼는데 유전이 50%, 태도가 40%, 상황이 10% 기여한다고 한다. 행복을 느끼는데 유전이 절반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야말로 행복한 부모에게 행복한 자녀가 태어나고 박복한 부모에게 박복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타인에게 베풀며 행복을 느끼는 태도인 것이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베품을 실천하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영화 속 왕의 행차 장면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꽃잎을 계속 뿌려주어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귀인을 끌어당기는 비밀. 내가 2017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한의사 이경재 원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타로 카드를 2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으셨다는 원장님은 녹화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고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엔 먼저 연락을 주셨다. 임신을 준비 중이라는 나의 얘기에 원장님은 우리 부부를 병원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러시고는 이미 몇 달치 진료 예약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따로 개인 시간을 내어 진맥을 봐주시고 약도 지어주셨다. 그 덕분이었을까? 얼마 후 우리 부부는 임신에 성공해 원장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 선생, 정말 축하해. 잠깐 시간 있지? 나랑 같이 들를 때가 있어. 원장님은 나를 보석상에 데려갔다. 내가 미리 돌반지 선물할게.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고 돌잔치 때 아이에게 끼워주게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다. 원장님은 그 후 우리가 둘째 아이를 준비할 때도 도움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원장님은 종교, 정신세계, 풍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깨달음을 알아듣기 쉽게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 덕분에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고 상담을 한 차원 높게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원장님과의 인연으로 다양한 사회 저명 인사와 여러 분야의 고수 등 수십 명의 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10년 걸려야 알 수 있는 것들을 1년 만에 터득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렇게 귀인을 만나면 운의 가속도가 붙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마치 인생에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귀인. 예를 들어 돈, 기술, 지식, 물건, 취업, 계약, 성사 등이 있다. 둘째, 내게 필요한 것이나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 셋째,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귀인. 넷째,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귀인. 다섯째, 나를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귀인.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았다면 그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다.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 유형을 자세히 쓰고 매일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듯 귀인 기도를 해보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귀인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노력 없이도 귀인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도 날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귀인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 공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공간은 해당 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어땠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된다. 만일 이사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웬만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이동하지 말고 힘들었다면 이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사 온 집이 흉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흉터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가 있어 그곳을 잠자리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잠을 자며 보내기 때문에 잠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잠이 잘 안 오거나 아침에 찌뿌둥한 상태가 이유 없이 계속된다면 거실에서도 자보고 작은 방에서도 자보고 침대의 머리 방향을 바꾸어서도 자보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장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좋은 파장으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 나쁜 터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파장이다. 땅의 진가를 알아봐주지 않고 용도를 잘못 쓸 때 흉터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풍수 전문가도 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이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자. 한 번은 내 상담소에 풍수 선생님이 놀러 오신 적이 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을 던졌다. 정 선생, 이 사무실 잘 안 쓰시죠?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써서 거의 비어 있어요. 곧 이사 갈 예정이라 근래에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 지금 청소 좀 합시다. 내 상담소는 작은 오피스텔이어서 청소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무려 3시간이 걸렸다. 안 쓰는 소파, 불필요한 서류들, 오래된 장식물들을 버리고 구석에 있던 상담 테이블을 상담소 중앙에 두었다. 손님이 보는 벽면에는 손님들이 내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이 잘 보이도록 배치했다. 남자 2명이 3시간을 땀 흘린 끝에 내 상담소는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훨씬 낫네. 이곳이 정 선생 본거지잖아요. 뿌리 같은 곳인데 잘 안 쓴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곧 이사 갈 것 같아서.
사람이든 공간이든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빛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했던 추억들이 소중하게 남아있게 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했다. 깨달음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후로 온 단골 손님들의 첫마디는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았다. 어머나, 상담소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훨씬 좋은데요? 당초 계획과는 달리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는 사무실 이사를 안 하고 있다. 청소와 정리를 한 후 일이 더 잘 풀려 이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인터뷰나 촬영도 외부가 아닌 상담소에서 하게 되었다. 공간의 입구 방향, 창문, 청결 상태, 가구 배치 등은 그 공간만의 에너지 흐름을 만든다. 그 흐름이 막히거나 어지럽게 되면 공간의 주인이 영향을 받는다. 가게라면 손님들도 영향을 받는다. 공간의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던 일화가 있다. 요가의 큰 스승님을 뵙기 위해 제주도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 수업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음에도 이미 30여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스승님은 입구에 앉아 계셨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말씀하셨다. 자네는 4번째 줄에 머리 묶은 남자 오른편에 가서 앉으시게나.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에 수업이 시작되었다. 스승님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따라 다들 자세를 잡았다. 나도 처음에 몇 동작은 어설프게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난이도 자세가 시작되었다. 놀라운 것은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자세를 거의 다 하고 있었다. 진풍경이었다. 저 정도의 자세가 되는 사람들이 여기 왜 왔을까? 적잖은 충격과 의문이 생겼다. 나중에 그곳을 나에게 소개해준 분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요가원 원장님들이세요. 요가원을 운영하실 정도의 분들이 거기 왜 가시는 거죠?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본인 요가원에서는 안 되는 자세가 그곳에서는 된다고 해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들어올 때 스승님이 자리 지정해 주셨죠? 그게 그 사람의 에너지 파장을 보고 자리를 주시는 거래요. 그렇게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흐름 덕분에 안 되는 자세가 된다고 해요. 공간의 에너지 흐름은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공간을 지배한다. 어지럽혀진 방에서는 잡생각이 든다. 가게에 안 쓰는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으면 다른 물건들도 점차 못 쓰게 만들어 결국 가게를 폐업하게 만든다. 장사가 안 된다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창고까지 구석구석 청소와 정리를 해보자.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머무르는 공간에 애정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공간이 빛이 나게 해줘야 한다. 그곳에서 잘 될 운명의 운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바른 자세와 몸가짐을 하자. 바른 자세일 때 운이 나라는 공간에 바르게 들어온다. 자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어떤 것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 잘 되는 가게의 주인이나 직원들이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반갑고 힘차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감이 올 것이다. 나는 노량진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걸 좋아한다. 음식이 맛있고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들의 기운이 느껴져서 좋다. 나는 수험생들을 슬쩍 보면 합격할 기세인지 아닌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는데 불합격할 것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다. 바로 늘어난 트레이닝복,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릿결, 대충 꿰어 신고 나온 삼선 슬리퍼 차림. 공부에 온통 시간을 쏟느라 샤워하고 세탁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차라리 30분 공부를 덜 하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 낫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진 상태로 있으면 버려진 건물이라 생각되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른 유리창들도 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흐트러진 모습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하나를 대충 했으니 다른 것들도 대충 하게 된다. 내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은 거의 대부분 내 손만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항상 깨끗한 셔츠를 챙겨 입는다. 단정한 모습으로 구독자를 만나기 위함이다.
의복은 사람의 태도에 확실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파티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한층 교양 있는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에서 바른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운의 공간이 생긴다. 셋째, 웃는 얼굴로 밝게 말하자. 얼굴은 나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웃는 얼굴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고 밝게 말하는 것은 환하게 입구를 밝혀놓는 것이다. 잘 되는 식당에 가면 문을 여는 순간 직원들이 합창하듯 어서 오세요 하고 외친다. 문을 닫고 나갈 때도 손님과 눈을 마주치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고 외친다. 이런 식당에서는 더 비싼 제품도 잘 팔린다. 지금 선택하신 메뉴에 2,000원을 추가하시면 시원한 음료와 갓 구운 식전빵이 함께 나오는데 이걸로 하시겠어요? 식당가에 가면 여러 식당들 중에서도 손님이 많아 보이는 식당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선다. 사람이 많은 걸 보니 더 맛있을 것 같고 재료도 빨리 순환되어 신선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 때문이다. 기운이 좋은 직원들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끌어당긴 손님들을 보고 또 다른 손님들이 모이니 긍정적 파장이 더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다. 반면에 파리만 날리는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TV만 보다가 뚱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경우가 있다.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혼자 오셨어요? 저기 구석에 앉으세요. 그쪽 자리는 물건 들어와야 해서 앉으시면 안 돼요. 수도 얼어서 화장실 쓰시면 안 돼요. 그 직원들이 나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장사가 안 되고 몸도 피곤하니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인상도 찌푸리고 있게 된 것이다. 습관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면 부정의 에너지 파장 안에 갇히게 된다.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긍정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손님, 그쪽보다 이쪽 자리가 더 시원한데 이 자리 어떠세요? 오늘만 2층 화장실 이용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긍정의 말을 하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네 말이 정말 맞다. 이거 진짜 맛있다. 요즘 정말 행복하다. 보통 긍정의 말은 웃으면서 한다. 반대로 부정의 말을 하면 표정도 어두워진다. 그건 말이 안 돼.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네. 요즘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하는 말들을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나라는 공간에 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 천천히 둘러보자.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고 맑고 밝게 만들어보자. 운이 들어오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